자, 지금부터 우리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할 것인데요. 지금부터 페이지는 조금 뒤에 볼 것입니다. 앞서 했던 전책 전부 다 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49페이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62페이지까지 관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이 61페이지까지의 어떤 도식을 우리 시험 절차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책 보면 더 이렇게 더 어지러워집니다. 자, 일단 뭐 49페이지 우리 등록부터 우리 얘기 하나씩 합시다. 여기 중간에 적고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절차입니다. 절차예요. 절차인데, 이 여러분이 등록이 있다. 그러면 유등록이다. 이런 얘기 있죠. 등록은 절차예요. 절차. 유등록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무등록이다 하면 절차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절차. 그럼 도대체 절차가 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거쳤다. 과정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유도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유등록, 즉 절차를 거친 것 또는 과정을 거친 것은 처벌이 없어요. 여기서 처벌이 없다는 것은 이 등록 없이 했던 이 반대로 어떤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재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절차를 위배하고 과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와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계공이 있고요. 이 B라는 계공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매도인이 있고요. 좀 쉽게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 짓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유등록이고요. B라는 사람은 무등록이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 A를 통하여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매도인은 돈을 받고 매수인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는 B의 경우는 무등록입니다. 이 무등록인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앞서 했던 말처럼 돈 받고 집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해는 되었지 싶어요. 한 사람은 등록증이 있고 한 사람은 등록증 없다. 그러면 이 둘이는 과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차이를 묻는 건데 결과는 간단해요. 둘 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거는 이 본인들의 문제이지 거래 당사자와는 절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과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효력 있습니까? 거래 당사자 효력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고 하시면 돼요. 아직 책은 보지 마세요. 나중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거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계공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한번 저의 질문에 답변해 봐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 체결한 거래 당사자 효력이 있습니까? 있다. 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 효력이 있냐? 있다. 거래 계약서 작성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효력이 있다? 있냐고 질문하면 있다. 무조건 있다고 하십시오. 자, 거래 당사자 효력 있냐고 질문하면 답은 뭐라고요? 있다. 왜? 이거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질문합시다. 이것은요, 여러분 대인권입니다. 이 등록은 대인권이에요. 그 사람 몸에 녹아져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일신정수권이에요. 날렸을게요. 그 사람 몸속에 녹아져 있는 권리입니다. 즉 몸이 사라지면 권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버리면 권리도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몸뚱아리 어디 일부 잘라가 다른 사람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머리를 좀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죽어버리겠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의 권한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함께 진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A라는 계공과 B라는 계공이 함께 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을 사무소로 옮기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A와 B가 함께 쓰기 때문에 친구야 네가 갈 때 내 것도 가져가라 이렇게 함께 이 두 개의 등록증을 들고 가서 이전 신고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개별 신청주를 취하고 있다. 왜? 누구한테 권한을 못 넘겨주니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등록, 무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과정의 문제다. 이거는 적법성의 문제다. 적법성의 문제이지 효력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래 당사자 효력 있냐 하면 있다고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건 일신정소권이기 때문에 대인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되어 할 수 없고 개별 신청주의, 즉 개별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걸 두 가지를 먼저 입력시켜야 돼요. 자, 이제부터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수능을 쳐서 서울에 이제 서울대 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한번
고3 수험생 얘기합시다. 자, 생뚱맞게 이거 왜 하냐? 수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고3 수험생이 어떻게 입학하는지 한번 봐요. 서울에. 일단 첫 번째는요, 수능을 칩니다. 수능 점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서울대 접수합니다. 뭐 서울대라 칠까요? 그러면 합격 기준이 있겠죠. 뭐 커트라인이라고 하나요? 자, 그런 것이 수능 점수하고 이 합격 기준 그 학교에 이 비교를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괜찮네. 괜찮아. 충분해. 그러면 이 서울대 접수일로부터 결과가 날라오겠죠? 결과가 떨어집니다. 이 합격 통지서라는 게 나와요. 자, 이 통지서 붙으면 이제 대지 잡고 하겠죠. 요즘에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잔치상은 열 거예요, 최소한. 뭐 아버님들은 골드벨 한번 하는 거죠. 자, 이랬는데 문제가 이 떨어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면 연장 지르죠. 야, 등록금은 있냐? 하면서. 자, 그렇죠.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뭡니까? 학생증이 나오죠. 자, 그러면 결과 여기서 묻자 이겁니다. 학생증 나오면 언제부터 여러분이 학교 다녀야 될까요? 그 학생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학생증 받아놓고 오랫동안 학교 안 가면 등록증, 학생증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감안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생은 언제부터 서울대 학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1에서 6번 사이 중에 언제부터 잔치상 열까요? 그렇죠. 이 합격 통지서 받고 나서 이 잔치상을 열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합격했다. 즉 광고 때릴 수 있죠. 이때부터. 이거 이해되시죠? 요 그림 한번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설 등록의 과정으로 전가시키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과정. 아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자, 등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칠판 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수업했나요? 앞부분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정이나 글자가 나온다. 좀 절차가 나오면 시행령겠습니까? 시행규칙입니까? 그렇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어디 있다 했습니까? 시행령에 있다고 했죠. 이러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행령에 있어요. 령. 이런 것까지 시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이것을 등록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금 요건이라고 해요. 등록금 요건. 이게 일종의 수능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지역, 이것을 사무소를 내고자 하는 지역에 접수를 합니다. 자, 접수할 때 여기 서울대 갈 때 공짜였습니까? 돈 들었습니까? 돈 들었죠. 여기도 이 대가, 수수료가 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때 등록급이 요건을 가지고 이제 등록 기준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거 왼쪽하고 똑같네요. 자, 이거 두 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이거 두 개 비교를 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하는데 이때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면 여기 사무소 접수일로부터, 즉 신청일이라고 해도 돼요. 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요 신청일을 적어 드릴까요? 사무소 신청일로부터, 등록 신청이라고 다 적어 드릴게요. 사무소보다 등록 신청이란 말이 올바르죠. 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7일 이내 여러분이 합격 통지서, 이걸 등록 처분 통지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법조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용어도 똑같이 합시다. 등록 처분 통지인데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등록 처분 통지서 이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유등록, 앞서 서울대 학생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려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업무 보증 설정을 해라. 이걸 하면 대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등록증을 줄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은 1에서 6번을 우리가 앞에 서울대 학생들처럼 언제부터 이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격했다, 즉 우리가 등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즉 노란색을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 4번, 이 4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가 유등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미리 낙서처럼 했던 수업 혹시 기억해요? 등록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처벌이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유등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등록인 형사처벌 3년에 2천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3년에 2천 제재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제 붉은색 잡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1번부터 3번 요 사이에 일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은 등록 없이 일했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3년의 2천 제재를 받게 돼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등록과 무등록이라 하는 이 부분, 무등록과 유등록은 이 개공 본인의 문제지 절대 거래 당사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가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제가 시험은 4번, 5번, 6번 중심으로 나오니까 4, 5, 6을 먼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갖추어서 개인이 개공으로 되겠다 하면 개인하고 비교하고요. 법인으로 하면 법인하고 비교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신청이 무엇인가에 따라 종별 구분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등록 처분 통지서가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노란색 뭐예요? 유등록이죠? 유등록 개공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데 이제 잘 봐요.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한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서울대 학생으로 보기 어렵죠. 대외적으로 보여줄 거리가 없잖아요. 업무 보정 설정을 통해서 등록증 받는다 이겁니다. 대외적인 이게 있어야 보인다고요. 결과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사 불가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하지 아니한 5번, 6번을 하지 아니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록증이 필요해요. 따라서 업무 보정 설정을 하면 이 업무 보정 설정을 하면 등록증을 준다고요. 따라서 업무 보정 설정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록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서울대 학생증을 받아서 서울대 학교 의무적 다닌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바로 군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등록증 받았다 해요. 바로 일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힘 있는 정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제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먼저 4번, 5번, 6번 골격 잡아놓고 또 들어갑시다. 자, 4번. 등록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여러분은 유등록 중개업자 중위, 즉 유등록 개공의 지위를 가지지만 일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등록 처분 통지서는 언제부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나온다. 정리됐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합법적인 일을 종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업무 보정 설정을 하면 돈 찌르면 등록증 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일단 절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구비 요건 한번 보러 가죠. 등록 구비 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의 정의할 때 어떻게 배웠나요?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 종류가 4가지가 있었죠. 과거 기득권에 의한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으며 특수법인의 경우도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개인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인 개공만 가능하다. 바로 이 자격증이 공통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격증을 갖추어서 개인으로 갈 것이냐 법인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이라면 이 개인용으로 등록기준 비교할 것이고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용으로 비교하여 1대1, 1대1 비교하여 맞다면 그 개인용으로 종별, 법인병으로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낙서하듯이 대인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개인 해놓고 법인 또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1인이 2등록이란 걸 있을 수 있을까? 못해요. 왜? 몸이 하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별적 나오는 게 3번의 이 등록 기준은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몇 페이지 있냐 하면 51페이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53페이지 보면 등록 기준 캐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따라 합시다. 따라 해요. 자, 이제 등록 신청인데요. 이 등록 신청 글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직 책은 본 적 없습니다.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사무소 소재지라고 그냥 줄여 적을게요.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자, 이제부터 칠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 어떻게 쓰는지 봐요. 여러분, 우리가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게 행위 요구입니다.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등록을 요구하는 지역, 사무소 소재 관할, 요게 다스릴 관자입니다. 시, 군, 구가 청입니다. 자, 한번 다 연결 읽어봐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사무소가 존재하면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등록관청이 돼요. 근데 이 사무소를 만약에 흔히 말해 서초구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초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구로구로 옮기면 구로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돼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소가 움직이게 되면 모두 어떤 것도 따라 움직인다. 등록관청, 즉 시, 군, 구도 따라 움직인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사무소가 움직이게 되면 등록관청도 따라 움직인다. 접수가 되었죠. 그리고 등록관청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또는 시군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얘기합시다. 이때 시군구는요, 여러분이 자치구, 비자치구 구별이 없어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로 가면 돼요. 자, 예를 두 개 들게요. 예. 여러분이 서울시 종로구 1번, 자, 2번, 경기도 수원시 연동구가 있습니다. 자, 이래 있었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 잘 봐요.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시, 군구 할 때 요 시는 일반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도지사 할 때 그 이 시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무슨 시? 일반시입니까?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제 과목에서는 일반시라고 법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자치구가 있는 거 있죠. 의회가 있는 걸 특별시, 광역시, 이걸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특별시, 광역시, 이게 자치구예요. 자치구. 자, 여기서 종로구는 자치구인가요? 그러면 요 앞에 걸 보면 돼요. 특별시잖아. 특별시. 이건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의 경우는 주민이 스스로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아요. 따라서 이건 종로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치구니까. 하지만 자, 요거 영통구 보세요. 이거 앞에 특별시입니까? 광역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요건 일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은요, 자기들 의도적으로, 즉 행정 편의 시설을 위해서 수원시 스스로 구를 쪼개버린 거예요. 국민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즉 나는 영통구에 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 신청한 것과 같다? 수원시에 한 것과 똑같이 취급이 돼버립니다. 접수되었죠?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무조건 시, 군, 구가 있으면 구로 가라. 접수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를 우린 어떻게 표현합니까? 등록관청이고요. 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격증은 누가 줬나요? 자격증은 시도지사였죠?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러면 등록증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 그러면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등록증을 취소시키는 사람 누구? 등록관청. 문제 6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절차 더 보고 책으로 좀 더 가면서 밑줄할게요. 일단 등록 과정은 시행령에 있다.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일할 곳에 가서 접수하자. 접수하고 나서 여러분 준비물하고 기준하고 비교하자. 맞다라고 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처분 통지서가 나온다. 이때 내 신청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종별 구분하여. 이걸 바르면 여러분은 무등록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유등록이다. 하지만 외부에 보여줄 거리가 없다. 해서 일하지 말자. 그럼 외부 거리가 뭔데? 등록증이다. 그 등록증 바르려면 뭐가 필요한데? 업무 보전 설정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군, 구가 핵심이다. 이게 등록관청이다. 사무소가 움직이면 등록관청 따라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준자가 등록관청이니까 등록증 맺는 것도 등록관청이다. 접수됐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불필요한 키워드 일단 머릿속에 지우세요. 여러분은 만점을 받는다 해도 불필요한 키워드로 통해 만점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49페이지 봐요. 등록이란 얘기 나오죠? 볼 거 없어요. 넘겨봐요. 등록 요건, 법의 승격에서 50페이지 보면 접법 요건 있죠?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접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방갈로 1번 세 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주변에서 야 이건 뭐야? 뭐 자다가 일어나거나 뭐 어떤 식의 표현 나와도 거래 당사자 효력 있냐 하면 있다고 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 등록 개공하고 계약 체결한 거래 당사자 효력이 있냐? 있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냐? 있다. 거래계약서 사용하지 않았다. 효력이 있냐? 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법요건 반갈로 1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 3번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갈로 2번 특별한 거 없고 3번 요거 체크해야 되죠. 일신정속 대인권 무조건 여러분은 개인 신분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신청주의입니다. 개별 신청주의. 그래서 1번과 3번 제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51페이지 놔두시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넘겨보세요. 자, 52페이지 양갈로 1번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자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증입니다. 자, 그러면 책 보지 마세요. 자격증이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 일단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해야 돼요. 하지만 취업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이면서 소공이면서 개공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퇴사하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죠? 그때 개설 등록을 통하여 개공이 되어야 해요. 해서 52페이지 위에 봐요. 공인중개사, 소공 제외. 바로 이 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갈로 생략할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법 진짜 둘러섰죠. 쉽게 말해서 자격증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 더 쉬운데 이게 뭐 여담인데요. 법 쉽게 쓰면 아무도 공부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두 줄 이렇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과거 기득권에 의하면 개설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2번 외국인 변호사 이런 사람도 될까? 안 됩니다. 이들도 자격증을 따서 개설 등록해라.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 3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요거 여러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다 지울까요? 요거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여기 쓸게요. 특수법인인데요. 좀 적어두세요. 특수법인의 경우는 등록을 요하는 것과 등록 기준은 달라요. 등록 기준은 3번에 가는 것이고 등록은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란 거 2번을 얘기해요. 참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좀 날려쓸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요. 등록 기준 필요 없어요. 자, 그 외 특수법인은 둘 다 등록과 등록 기준 둘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양갈로 4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 말 체크하면 되고요. 자, 이제 큰 2번 등록관청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양갈로 1번입니다. 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에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말이고요. 여기서 양갈로 2번 봐요. 등록관청은 중개업무 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이 되는 것이지 라는 말 있죠. 주소지는 아니다. 법령에서는요. 무조건 사무소란 글자 나와야 하지 대상물 소재지란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 외에는 없어요. 다시 합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대상물 나오지 나머지는 어떻게? 사무소다. 그리고 양갈로 3번 봐요.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 불문한다.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되고요. 자, 이제 큰 3번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이건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53은 조금 뒤에 봐요. 자, 55페이지 봐요. 등록 신청 나오죠.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재 등록관청 등록 신청해라. 단순히 등록 신청만 한 상태. 요게 붉은색 요 세 가지입니다. 이랬을 때는 무등록 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에 2천 해당한다. 그 말이고요. 자,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바로 이때 가져가는 서류들입니다.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볼 겁니다. 내용들. 그리고 57페이지 공짜 없다. 돈 든다. 비용 수수료 든다. 이게 등록 신청 수수료라 하여 끝에 보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이때 지자체 조례는 시, 군, 구 조례고요.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 요거예요. 그거 보시면 방갈로 1번 중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같고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 어딨죠? 종별에 따라 구분. 그리고 개설 등록 신청 발언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종별 구분하여 이 뜻이죠. 하지만 방갈로 2번 등록 처분 통지발은 유등록 개공에 인정하기 때문에 무등록 3년에 2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로 보여질 게 없으니까 그 네 번째 줄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 그 말 있죠. 자, 종별 변경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자, 58페이지 그대로 두세요. 아직 할 단계 아닙니다. 그 2, 3번. 자, 위에 등록증 교부 보세요. 등록증 2, 3번 보시면요. 5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방갈로 1번 제일 위에 등록관청은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교부한다. 돼 있죠. 그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자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업무 보증 설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증 교부 요건 이렇게 말해요. 자, 일단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로 해서 60페이지, 61페이지예요. 요거 보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갈 겁니다. 상세한 건 조금 뒤에 다시 봐요.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란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이 당일 두 개의 이 서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니면 선택에 따라 하나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7일 가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처분 통지까지가 7일 안에 결과 나온다. 신청일은 여러분 이름 적대 외국인 등록번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격증 있다는 가정에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 종별이 법인 공인중개사라고 한 것은 신청이 두 종류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개수 등록 신청서, 인증등 신고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 제출 서류 1, 2, 3, 4 쭉 보시면 여기 가져갈 때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그 오른쪽에만 수수료, 시공구 조례 나오죠. 요거 시공구 조례 앞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청인 제출 서류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번, 2번 있죠. 시험 잘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공무원의 행정민원인을 위해서 스스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건 안 가져가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져간다 해서 1번, 2번 이게 나오는데 틀린 답이에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요 법인 사항, 일단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려우면요. 법인 등기서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이 얘기 나오면 생략할 수 있어요. 안 가져가도 됩니다. 요 두 개 잘 나와요. 그 유의사항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큰 1번 봐요. 그 밑에 유의사항. 시장구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5조 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 자시도죠. 자격증 교부의 자, 시도의 시도. 그래서 자시도.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갈로 생략. 갈로 뭐 굳이 안 봐도 되죠. 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즉 쉽게 말해서 등록관청은 정말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이 자격증의 교부권자인 시도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의 절차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앞쪽으로 오세요. 뭐 보려면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 등록증까지 보고 다시 넘어갑시다. 62페이지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할 때 사진 나오죠. 선명 대표자, 법인이면 대표자예요. 생년월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법인 공인중개사는 앞에 본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뒤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공 이것은 과거 기득권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쭉 훑어보면 똑같습니다. 하되 등록증은 어떻게? 시장구수구청장이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오세요.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몇 가지 따지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다시 와요. 자, 이제부터 49페이지 구조 1항을 봐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로 생략할게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에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에서 중개사무소 등록하여야 한다. 시군구에게 하라. 여기 100% 이해됐죠? 자, 그리고 50페이지 위에 적법요건. 이거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절대 겹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52페이지 내용 다 정리됐고 저는 53페이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거 하려고 해요. 요거. 자, 하는데 요건 100% 제목만 나옵니다. 자, 이거 다 지울게 이제.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 봐야 돼요, 여러분.
자, 53페이지 보면 양갈로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왜?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하고자 할 때 이건 개인이고요. 밑에 양갈로 2번 법인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큰 제목만 보세요. 실무교육 받았을 것, 중개사무소 확보죠. 일단 이 내용은 법인에게도 겹치는 거예요. 자, 실무교육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주관권자란 말이고요. 그리고 이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 실무교육.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동그라미 2번은요. 오늘 신청한다 하면 오늘 소급하여 1년 전 해서 신청 전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53페이지인가요? 자, 개공입니다. 개인인 개공, 되고자 하는 자. 아직은 개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려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 자, 신청일 전 1년. 자, 필수교육.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 나오죠. 아, 참 이것도 여러분 기억할 때 전후 1년이라고 기억하세요. 이왕하는 김에. 전후 1년. 밑에 것까지. 이건 뭐냐 하면 퇴사 후 1년까지는 실무교육 효력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대장입니다. 요거는 책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두 번째 기재된 건물로서 최소 준공검사 등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끝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그리고 관료 속에 여러 가지 사용권 확보로 됐죠. 이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은. 이때 건축물 대장은요, 총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먼저 인가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등기를 통하여, 권리 이전을 통하여 등기가 만들어져요. 저 건축물 대장에 있다는 것은 무허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허가 받은 건 가능하다. 이거 허가 유무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예요. 무허가는 안 돼요. 하지만 등기와는 무관해요. 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등기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등기와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자, 그런데 이용할 권리지 소유권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아니에요. 이용할 권리, 이용 권리입니다. 이용 권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아무리 개공이라 하더라도 밑에 직원 사무실에 가서 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유가 있어야 될까? 이건 없을 때요. 반드시 소유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소유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3페이지 법인 나오죠? 밑에 이제 법인 나옵니다. 중개법인. 중개법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기는 100%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글로 1번에 3법상 회사 3법 동그라미 하고요. 자본금 5천만 원 동그라미 하세요. 이 글을 바꿔냅니다. 우리는 3법상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다른 회사 안 되고 주식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3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 꼭 기억하고요. 내용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방글로 2번 있죠. 14조 기준의 업무만.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업무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자가 중요합니다. 아래 동그라미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에 4개를 발췌하고 나머지 하나 집어넣고 이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6가지는 추후 겸업사유에서 새로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 중개업과 중개업 외 6가지만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방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면 밑줄하고요. 대표자 제외 동그라미 하고요. 임원사원 가로 열고 한 명 합잡해서 무한책임사원 말하고요. 이와 2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공인중개사일 것. 자, 정리합시다. 지금 읽은 1번, 2번, 3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번, 3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두 번째, 중개업을 비롯하여 6가지 겸업만 가능할 것.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가능하시겠죠? 자, 근데 방글로 3번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1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의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냐? 간단해요. 일단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1명이죠. 그리고 대표자 포함 제외잖아요. 제외 9명의 3분의 1 이상이 어떻게? 그럼 3인가요? 그럼 합치면 4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런데 누가 또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참 강사들이 문제입니다. 11명. 그러면 이건 몇 명이냐? 대표자 1명 외에 10명 곱하기 이러면 3.3명이 나오죠. 0.3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0.3 잘라드릴게요. 이런 말 못해요. 올림 돼버립니다. 4명 돼요, 이 자동으로. 이런 문제를 끄집어가 전체 5명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만드는 거 참 좋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밑에 4번.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삼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을 것. 이 실무교육 가서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건축물 대장은 동일해요. 해서 정리할 거 우리 다시 합시다. 이거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이제부터. 3법상 외사로서 자본금 얼마? 5천. 두 번째, 중개업을 바탕으로 몇 개의 겸업만? 6개. 자, 겸업이에요.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 직접,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찍지 마시고. 그리고 대표자 포함 제외? 자,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죠? 그래서 대표자 제외. 이 제외라는 글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 사원 몇 분의 몇? 임원과 사원 3분의 1.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자,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사원과 임원 전부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자, 5번째, 지금 했던 건축물 대장. 이거 똑같아요. 해서 요 5가지가 시험 똑같이 나옵니다. 오지선택.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5페이지 했고요. 자, 55페이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56페이지 그 구비서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정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래 표 있죠. 표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57페이지 양거를 3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등록 처분. 요거 앞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종별 변경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지금 하는 것보다. 자, 이제 협회 통보, 등록증 재교부까지 하면 이제 이번 시간 마칠 수 있겠네요. 오른쪽 중개 업무 개시까지. 자, 요거 묶어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봐요. 자, 일단 등록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한번 이제 사후적으로 보세요. 등록증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 등록증이 교부됐는데 이것을 준 기관하고요. 이걸 바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등록증을 바르면요. 이걸 교부 바른 자, 교부한 자가 있고요. 교부 바른 자가 있어요. 자, 교부한 자는 등록관청입니다. 교부 바른 자는 계공이에요. 자, 교부한 자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자, 교부 바른 자는 어디? 계공.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등록관청은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84,000명의 계공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부한 자, 등록관청은 이것을 매월 집계하여 이걸 10일까지, 다음부터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58페이지 있어요. 협회 통보 보시면 등록관청은 매월 나오죠. 두 번째 줄 집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해서 1에서 6번까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등록증, 분사무소, 그리고 휴폐에 관한 모든 것, 사무소 이전, 그리고 5번에 고용인의 고용신고, 해고신고, 6번에 이거는 계공의 이야기니까 계공의 행정처분 이렇게 6가지 됩니다. 개설 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 고용인의 해고신고, 휴표, 그리고 마지막 그 행정처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밑에 등록증 재교부는 개의치 말고요. 자, 오른쪽 중개업무 개시. 자, 이게 발언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일을, 즉 종사를 할 것이냐, 종사를 안 할 것이냐. 자, 학생증 같은 경우도 발언놓고 안 하면 나중에 연락 와요. 너 그만둘래?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3월을 초과할 때까지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휴업 미신고로 봐요. 미신고로 보기 때문에 100만 이하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6월을 초과할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건 혹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닐까라고 하여 상대적 등록 취소의 사유에 들어가요. 상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중개업무 게시 보면 양걸로 2번 3월 초과에 중개업 종사하지 않을 때 100만 이하 과태료. 하지만 세 번째 줄 6개월 초과에 중개업 종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치.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별 변경. 이거는 뒤에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파트입니다. 또는 문제 풀이 때 가도 늦지 않아요.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이 62페이지까지 보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요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좀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그거 보셔야 다음 파트 63이 쉬워집니다. 그 62페이지까지 그 그림까지 다 보셔야 돼요. 도식 이런 거 그 서식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